임산부를 살해했을 때 살인죄라는 거를 주제로 가진다 치자. 그러면 원래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죄는, 이건 안 적어도 돼.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거지. 훼손한 거잖아. 없앤 거잖아.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이 뭔데? 라고 봐야 돼. 사람이란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럼 태아란 무엇인가? 그래서 몇 개월부터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 심장이 생기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사람인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인가? 이거를 논의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 살인죄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체크해야 될 거는 세 가지야. 1번 사람이어야 되고, 2번 그 사람의 생명을, 3번 박탈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요 살인죄라는 용어를 빡세게 읽어야 된다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용어일 수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문장을 한 10배는 꼼꼼하게 끊어가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걸로 볼까? 여기 있는 걸로 보면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대. 이 문장을 뜯어봅시다. 이 문장 가지고 법지문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줄게. 법 해석은 불러주세요.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분명히 뭐하고? 파악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죠. 그 적용 범위를 그럼 우리 일단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출제 요소는 바로 생각이 나지. 것을 의미한다, 법 해석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용어네요. 그리고 심지어 정의 문장으로 써준 거잖아. 그치? 대놓고 정의 문장으로 줬지. 애매하게 줄 때는 뭐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많은데, 그래서 영어인 거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 많은데, 얘는 뭐뭐란 뭐뭐시다, 뭐뭐는 뭐뭐인 뭐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 문장을 준 거니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파악할 때 어떻게 끊을 거냐면, 법 규칙의 내용을 나 같으면 이제 반대같이 끊잖아? 그럼 이렇게 끊어.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용어로 볼 것 하나 더 나왔지. 법 규칙이란 무엇인가. 그치? 그리고 법 규칙의 내용 말고도 뭐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그것의 내용을 파악하긴 파악하는데 분명히 파악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그 적용 범위를, 그러니까 내용을 확정하는 거야? 내용 확정하는 거야? 아니야.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야.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까지 하는 거. 4의 프라임 또는 5번까지라고 쓰겠어? 그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법 해석은 내용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맞아? 아니야? 아니야. 법 해석은 뭐 하는 것이야?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야. 법 해석은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야. 근데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의 내용이 법 규칙이었던 거죠. 법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 이 문장 그저께 공부한 거랑 비슷하거든? 그 기술 지문 한번 볼래? 플러스 보면요. 기술 지문에서 내가 그때
그냥 이거 보자. 굴절력. 굴절력은 광선을 모이거나 퍼지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 맞아 아니야? 그래. 응. 어, 퍼지게 하는 힘이다. 아니지. 뭐라고 했어? 정도. 성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굴절력이라는 게 퍼지게 하는 힘이었다면 그냥 이거를 얘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 그러면 그냥 요렇게 되는 거 그 자체를 의미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봐야 됐어? 그 정도를 봐야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달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 끝까지 읽었을 때 키워드만 읽지 말고 문장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적 많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법해석이라는 주어에 배용되는 서술어는 이거였던 거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 하겠어? 법규칙이란 무엇인지 나오는 내용 아래 바로 나올 거고, 그 다음 분명히 파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적용 범위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지 나올 거고, 그죠? 이 내용이 나오겠네요. 똑같이 굴절력 파악했던 거랑. 그 독자. 우리 이거 이렇게 읽었잖아. 분명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재구성해서 내 관점을 만드는 거. 네 가지 틀로 읽었잖아. 그런 것처럼 법지문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끊어서. 다음 문장 봅시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법규칙이 문제없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작용은 뭐 적용과 비슷한 말이겠죠?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그 문장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법 해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돼. 안 된 거야. 지금 적용 범위는 있어, 없어? 그 뒷문장에? 있어.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잖아. 근데 법 해석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거라며.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 일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야.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끊어 읽은 이유는 뭐 알겠는데 법 해석 중에서 여기가 안 됐구나. 그거 파악하시라고 내가 지금 끄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출제에서 예상해보면 문제, 원인, 해결 이 틀로 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말로 윤이 있죠. 이에 주목하여 법 해석에 대해 논의한 인물이 법학자 하트이다. 하트의 네모 표시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글을 지금 왜 읽어낼 거래? 적용 가능 여부 적용 가능 여부가 어때서? 분명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확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그치? 확정하는 방법을 배우든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트라는 사람이 논의를 했대. 그러니까 하트가 법 해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법 해석 중에서 어디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야? 적용 범위의 확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투달락 읽기. 나 글 이 부분 때문에 읽는 거구나. 하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개방적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이거 물결 쳐야겠죠? 왜 쳐야 돼? 순서. 예, 다시요. 상관. 하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 예, 우선 법의 개방적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필요까지 얘기해줬네. 힌트 준 거잖아. 물결 치고 필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하트가 법 해석의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적용 범위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개방적 구조라. 뭐의 개방적 구조? 법이. 법의 개방적 구조를 이해해야 된대. 그럼 뭐 나온 거야? 용어 나온 거죠. 개방적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개방적 구조란 글 읽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해주잖아. 뭐래?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 사례에 있어서 어느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 언어 의미가 불확정적이다. 지금 확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법규칙도 여기 있었어. 하나도 안 나와. 자, 법규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원래 봤었잖아? 법규칙이 개방적 구조란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에서 얘가 명백하게 적용된대. 그러면 적용 범위가 확정된 거 안 된 거? 네. 응? 네, 된 거죠. 된 거지. 명백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데?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걸 핵심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괜찮아? 뭐 딱히 뭐 용어까지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례라고 한대. 그럴 때는 뭐가 확정되어 있대? 언어의 의미. 맞아. 세모 역세모를 친다면 핵심적인 사례에 세모를 쳐. 명백하게 적용된 거 확정에다가 세모를 쳐.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가 확정된 거. 요거까지도 같은 범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 괜찮아? 반대로 다른 것도 있었어. 뒤에는 뭐야? 뒤에는 불확정적인. 맞아. 그 전에 경계에 있는 사례잖아. 경계에 있는 사례지. 경계에 있는 사례. 딱 봐도 지금 뭐랑 반대되는 거야? 핵심적인 사례랑 반대되는 말이지. 그럼 역세모 칠게. 여기는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거겠다. 확정이 안 돼 있는 거겠다. 그러면 뭐가 확정되어 있지 않겠어? 여기는 대응되어서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하트는 지금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법 해석 중에서 적용 범위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핵심적인 사례랑 경계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되지?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살펴보겠대?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대. 괜찮아? 언어의 의미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핵심적인 사례고 적용 범위가 확정된 거다. 맞지? 근데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면 핵심적인 사례가 아니라 경계에 있는 사례고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러면 또 뭘 가지고 쭉 이야기하겠어? 언어의 의미 가지고 이야기하겠지.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어떤 게 불확정적인 건지 논의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판서 찍으세요. 지금 이거는 개방적 구조 용어였습니다. 지울게요. 우리는 하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살펴본 개념은 개방적 구조, 법의 개방적 구조였죠. 그리고 법의 개방적 구조란 핵심 사례와 경계에 있는 사례로 사례들을 나누고 그것의 특성을 보는데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 거,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 이거는 하트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준 용어였죠. 하트는 법 규칙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법 규칙뿐만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딱 봐도 언어의 구조에 언어의 의미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법규칙이 있었던 거네. 법규칙은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 중에 하나다. 보이긴 보여? 그렇게 있으면 뭐라고 한대?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